얘들 안녕. 현대소설 1강 도시와 유령 시작하도록 할게요. 벌써 현대소설로 넘어왔네요. 그쵸? 부지런히 들으니까 차곡차곡 뭔가 쌓이는 느낌이죠. 최선을 다해서 들어주길 바라고 소설이 은근히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2배속 해놓고 들으세요. 자, 일단 1강 도시와 유령을 볼 건데 이거 보기 전에 여러분들 2번 문제를 잠깐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문제를 봐주시면은 보기 박스. 이 작품은 식민지 조선인이 근대적 문물과 제도를 향유하기는커녕 그에 의해 치명적인 위해만 입은 상징적인 상황을 통해서 요 상징적인 상황은 바로 여기에 나오는 인물, 여인이 겪은 일을 의미하기도 해요. 요새 여인은 이제 우리 일제강점기 때 우리 민족의 삶을 이제 상징하고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징적인 상황을 통해서 일제강점기를 비판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밑줄 그어놓으시고요. 서술자는 교통사고 현장과 그 피해자의 비참한 상태를 충격적으로 묘사를 하고 자동차와 자동차 사용자에 대한 인물들의 부정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물 나가 등장해요. 얘가 서술자인데 이 여인이 과거에 있었던 일을 이제 들려줘요. 과거 회상을 해서 그 과거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를 해줘요. 자동차 사고의 이야기를. 그랬더니 이 나가 사실은 예전에 그걸 목격한 기억을 얘도 떠올리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때 차 사고가 났던 사람이 그 여인이 바로 당신? 이렇게 된 거죠. 그쵸? 그래서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충격을 받고 우리 일제강점기 때 우리 민족의 그런 모습, 어떤 근대화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 그리고 반대로 근대 문물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시각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에 4번째 줄 계속 읽어볼게요. 일제에 주도화된 근대화에 대한 당대의 비판적 인식을 대변하고 있다. 밑줄.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상황이 더는 성스러운 공간으로 인식되지 않는 장소에서 조선인 하층민의 증언을 통해 드러나게 됨으로써 조선의 피식민 상태를 부각하고 조선인의 처지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더 이상은 성스러운 공간으로 인식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동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 교재에 그 밑에 줄거리 나와 있잖아요. 그거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여기서의 나인 이 서술자는요. 지금 뜨내기 도시 근로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매일 밤 이제 막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특히 뭐 동묘에서 노숙을 하곤 하는데 어느 날 이 동묘에서 이상한 희미한 불빛이 어딘가에서 자꾸 비춰지는 거야. 그래서 도대체 이 희미한 불빛이 뭘까? 혹시 도깨비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되게 처음엔 두려워하고 이러다가 어제 본 그 도깨비불의 정체를 내가 밝히고 말겠다 해가지고 이 동묘에 찾아온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도깨비불의 정체를 밝히려고 막 이렇게 잠복해가지고 이제 그 상황을 지켜보는데 웬 거지 모자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 거지 모자를 보면서 이제 결국은 알고 봤더니 여차 이 도깨비불은 이 여인이 이제 이렇게 여인이 켠 그 성냥불이었구나. 그걸 알게 돼요. 그래서 놀랐다가 의구심에 경솔을 반성했다가 의구심에 해소되는 그 과정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그러면서 이 여인이 왜 힘들게 이 동묘에서 지금 이렇게 숨어 지내는지 그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바로 이제 이 과거 회상 장면, 즉 자동차 사고를 당한 일을 말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 자동차 사고를 이 여인이 당할 때 그때 목격자가 또 나이기도 했거든. 그래서 그때 처절하게 다리를 다치는 그 여인의 모습을 봤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이 여인에게 연민과 동정의 감정을 느끼는 그러한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의 여인은 어쩌면 그 당시 일제강점기 때 우리 조선인들의 비참한 처지를 이제 보여준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 나는 이러한 근대화된 문물 속에서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이러한 여인의 모습, 그리고 그러한 근대 문물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문을 같이 보면서 구조도 같이 볼게요. 자, 일단 본문 볼게요. 어두워가는 황혼 속에 음침한 동묘는 여전히 우중충하였다. 여기서의 동묘라는 거는 보통 이제 그 조상들을 모시는 어떤 사당, 이러한
곳을 의미해요. 묘지? 사당? 이런 걸 의미해요. 그래서 동묘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조상들을 모셔놓은 곳이기 때문에 좀 신성시 될 수 있는 공간이잖아. 그러나 그곳이 음침하고 우중충하다라는 거는 어쩌면 일제강점기 때 암울한 우리의 조선을 상징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좀 이르다고 생각하였으나 나오기를 기다리면 되지 하고 제멋대로 후두구둑 뛰는 가슴을 음성 상징어져 가라앉히고 아직도 열려있는 대문을 서슴지 않고 들어섰다. 여기서 왜 가슴이 뛰냐면 지금 전날에 도깨비 불을 받기 때문에 너무 두렵기도 하고 뭔가 놀란 그 가슴을 이제 가라앉히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오늘은 그 정체를 밝히고자 지금 대문을 서슴지 않고 들어가게 됩니다. 나름 용기를 갖고 들어간 거죠. 중문을 들어서 정전 앞으로 몇 발짝 걸어갔을 때이다. 전날 밤에 나타났던 정전 옆 바로 그 자리에 흡수룩하게 산발한 두 개의 그림자가 있었다. 두 개의 그림자 동그라미. 사실은 여인과 어린아이의 그림자예요. 그러나 나는 벌써 어리석은 전날 밤에 나는 아니었다.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전날 밤에는 도망을 갔어요. 도깨비불을 보고서. 그러나 오늘만큼은 내가 뭔가 용기를 내고 이 정체를 밝히겠다. 요런 놈의 도깨비가 몽둥이를 번쩍 들고 사실 장군다운 담을 가지고 나는 그 자리까지 달려갔다. 즉 나름 용기를 갖고서 이제 갑니다. 하나, 나의 손에서는 만신의 힘이 맺혔던 몽둥이가 힘없이 굴러떨어졌다. 무슨 얘기야? 지금 어떤 장면을 보고서 놀라서 사실 이 몽둥이의 힘이 힘없이 굴러떨어졌대요, 몽둥이가. 바로 이 거지 모자를 발견한 거죠. 유령 장군이 금시에 미치광이 광대끼로 변하여 버렸던 것이다.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유령이라고,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도깨비 부릴 거라고 이제 착각을 한 나머지 이제 도깨비를 잡으려고 이렇게 몽둥이를 들고 딱 나섰던 거였지만 딱 이 거지 모자를 보는 순간 이제 이 도깨비가 아니라는 거를 알게 된 거죠. 틀림없던 도깨비가 순식간에 두 모자의 거지로 변하다니. 두 모자의 거지 동그라미. 이런 기막힌 일이 어디 있단 말인가 체크. 놀란 모습이죠. 다음 순간 그 무엇을 번쩍 돌려 생각한 나는 또다시 몽둥이를 번쩍 들었다. 무엇을 번쩍 돌려 생각했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사실 있는 그대로 또 이 거지모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또 의심을 하는 거지. 이거 설마 도깨비가 지금 장난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한 거야. 요게 정말 도깨비 장난이란 거구나. 하나, 도깨비란 소리에 영문을 모르는 두 모자는 동그라미 손을 모으고 석석 빌었어요. 왜냐면 몽둥이를 들고 막 이러니까 놀랬겠죠. 위협을 느꼈겠죠. 아이고 왜 이러십니까? 이건 틀림없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나가라면 그저 나가라든지 그래 이 병신을 죽이시렵니까? 감히 못 들어올 땐 줄을 알면서도 제가 할 수 없이 들어왔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감이 못 들어오는 된 줄 알면서도 이제 동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묘는 보통은 이제 조상들의 이러한 묘나 이러한 혼을 이제 제사 지내거나 달래는 곳이니까 이제 사당이니까 신성한 공간일 수 있잖아. 근데 감이 못 들어올 곳인데 지금 거지가 들어와 있는 상황이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제 여인 자체가 제가 들어올 곳이 못 되는 줄 알지만 지금 갈 곳이 없어서 사실 들어온 거죠. 눈물겨운 목소리로 이렇게 사죄를 하면서 여인네는 동그라미 일어나려고 무한히 애를 썼습니다. 어린애는 동그라미 울면서 그를 붙들었다. 역시 광대에 지나지 못한 나는 너무도 경솔한 나의 행동을 꾸짖고 겨우 입을 열었다. 밑줄 읽고 나이다. 동그라미 1인칭이죠. 그쵸? 그래서 어젯밤에 여기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소? 무어가 무언지 분간할 수 없는 나는 이렇게 물었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의심이 있는 거죠. 네, 나오다니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단지 우리 모자밖에는 여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인네는 어사무사하여서 생각날 듯 말 듯 하여 이렇게 대답했다. 그럼 대체 그 불은? 나는 그래도 속으로 의심하면서 주위로 눈을 휘둘렀다. 계속 이제 의심이 참 모습이죠. 무슨 일이나 생겼습니까? 정말 저희들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저지른 것도 없습니다. 밤중은 돼서 다리가 하도 아프길래 약을 바르려고 찾으니 생전이 있어야죠. 그래 그것을 찾느라고 성냥 한 값을 다 그어 내버린 일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다 밑줄 그으세요. 다리가 하도 아파서 약을 바르려고 불을 켜고 찾느냐고. 그 불을 켤 때 사용한 성냥 한 값 그거를 다 써버렸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도깨비의 불의 정체인 거예요. 거기다 체크.
이걸 이제 나는 착각했던 거죠. 도깨비가 있어서 도깨비가 장난치는 줄 알고 도깨비불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여인네는 한쪽 다리를 훌떡 꺼졌다. 그리고 눈물이 그 다리 위에 뚝뚝 떨어지기 시작하였다. 나는 모든 것을 얼음장 풀리듯이 해득하기는 하였으나 여기서 또한 참혹한 그림을 보지 않으면 안 되었어요. 참혹한 그림이라는 건 뭐예요? 바로 이 여인의 그의 훌떡 꺼든 한편 다리. 즉 이제 다친 모습이죠. 그야말로 눈으론 참아보지 못할 것. 그것은 발목은 끊어져 달아나고 장단지는 나무개비 같이 비유죠. 마르고 채 마르지 않은 다리가 시퍼렇게 질려 있었다. 그래서 그녀의 다리의 모습, 충격적인 모습을 묘사한 부분입니다. 그쵸? 이제 다친 모습이죠. 그놈의 원수의 자동차. 그나마 얻어먹지도 못하게 이렇게 병신을 만들어 놓고 여인이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의 원수 같은 자동차라고 하는 거 보니까 사연이 있는 것 같죠. 여인네는 울음에 느끼기 시작하였다. 자동차예요? 네, 공원 앞에서 그놈의 자동차에 하면서 그놈의 자동차. 자기가 자동차 사고를 당했던 한 달 전의 이야기를 이제 회상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계속 볼게요. 나는 거의 실망에 가까운 어조로 이렇게 중얼거리고 대수롭지 않은 듯이 발길을 돌이키려 할 때였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중략 이후의 모습인 겁니다. 이 나가 이제 목격한 모습이기도 해요. 자, 사람들이 수물거리는 틈으로 나는 무서운 것을 보았다. 그 무서운 것, 군중의 숲에 쌓여서 안 보이는 한 채의 자동차와 그 밑에 깔린 여인네 하나, 즉 여인네가 차 사고가 난 그 현장에 이 나도 있었던 거죠. 바퀴 밑에는 선열이 임리하고 그 옆에는 거지 아이 하나가 목을 놓고 울면서 쓰러져 있었다. 자, 여인네 아이, 바로 이 거지 모자를 의미하죠. 자동차 안에는 하고 보니 아니나 다를까 불량배와 기생년들이 가득하였다. 거기다 체크해. 불량배와 기생년들, 이 사람들은 이제 차에 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쵸? 기생년들이라고 표현한 걸 봤을 때 이제 조금 비판적인 시각이 여기에 깔려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인은 지금 차 사고가 나서 발이 깔린 채로 있지만 이 자동차 안에는 불량배와 기생년들이 타고 있었대요. 오라질 년놈들, 자동차를 타니 신이 나서 사람끼리 치니 원끔찍도 해라 하면서 이 불량배와 기생년들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으로, 여기다 부정적이라고도 적어줘. 이 나가 이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말마디를 주면서 나는 어느 결에 그 자리를 밀쳐져 나왔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차 사고 난 모습을 이 나도 목격을 한 부분이 있었고, 이 여인이 이제 그 차 사고 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나도 그때 당시를 떠올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쵸?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의 차는 근대문물의 상징, 일제강점기라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근대문물의 상징으로서 자동차가 나타났다고 봐주시면 되겠고, 여기에 탄 불량배와 기생년들은 가해자, 이자 또 새로운 질서인 근대문물을 향유하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인물들. 그래서 여기서 비판적인 인식이 내포되어 있는 그러한 인물들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의 거지모자는 피해자로서 새로운 질서의 통제, 피해받는 사람들. 그래서 이러한 상처를 받게 됐죠. 그래서 여기서 여인이 다리를 다친 건 결국 우리 민족의 상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나가 목격한, 그러니까 과거 회상 속에 이 여인의 사고를 목격한 거기에서의 무서운 거라는 거와, 그 다음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 여인이 다친 그 상처의 모습을 보면서 참혹한 그림이다, 눈으로 참아 보지 못할 그림이다 라고 한 그런 모습들은 결국은 공통된 우리 민족의 상처, 이 여인의 상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래서 과거 회상 끝났습니다. 그래, 당신이 하면서 자동차 사고의 피해자라는 거를 이제 나는 이제 확인하는 순간이죠. 나는 되풀이하던 기억의 끝을 문득 돌려 이렇게 물었다. 네, 그렇답니다. 달포전에 그 원수의 자동차에 치여가지고 병원인지 무엔지를 끌고 가니 생전 저 어린 것이 보고 싶어 견딜 수 있어야죠. 즉, 자식 보고 싶어서 병원에만 있을 수가 없었다. 그래, 한 달, 두 달 채 못 돼요. 도로 나오지 않았겠어요? 그랬더니 이놈의 다리가 또 아프기 시작해서 베길 수가 있어야죠. 다리만 성하면야 그래도 돌아다니면서 얻어먹을 수는 있지만 점점점 하는 걸로 봤을 때 이 여인은 사고로 인해서 구걸조차 하지 못하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동묘에까지 숨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았을 때 이제 도시빈민의 비참한 처지, 우리 아까 보기에서 본 것처럼 일제강점기 때의 그런 조선인의 비참한 그러한 삶을 보여준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인네는 차마 더 볼 수 없는 다리를 두 손으로 만지면서
울음에 느꼈다. 나는 그의 과거를 더 캐물으려고 하지도 않았다. 아니 묻지도 않아도 그의 대답은 뻔한 것이었다. 집이 원래 가난했어요. 그런데다가 남편이 죽고 나니 점점점. 이거는 여인의 처지를 나가 짐작하는 부분이지 여인이 말한 부분이 아니에요.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진짜 여인이 그런지는 몰라. 다만 이 나는 여인의 처지를 뭐 할 뿐이야. 짐작한 거야. 아 집이 원래 가난하구나. 아 남편이 죽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이랑 둘만 있는 걸 보고. 그러니까 여인의 처지를 짐작하는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치 여러분들 우리 뭐였지? 우리 고전시에서 맨 마지막에 해당되는 거 우리 배웠었잖아. 무슨 소리 들리는 거지? 뚝딱뚝딱 해가지고 제목이 기억이 안 나. 선생님 이렇게 건망증이 심해. 야청도이성에 보면은 마치 거기서의 화자가 그냥 무슨 소리 다듬이질 소리 들으면서 여인의 그러한 사정이나 아니면 여인이 지금, 다듬이질 소리를 내는 그 이유에 대해서 추측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도 추측하고 있는 거지, 직접 눈으로 보는 건 아닌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 여인의 상처는 보고 있지만, 이 여인의 내력, 여인의 어떠한 삶이 지금 어떤지, 그러니까 뭐 남편이 죽었는지 원래 가난한 건지 그거는 몰라. 그건 추측하는 걸 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연민, 동정 역시 느끼고 있어요. 그쵸? 야청도이성에서도 이제 약간 연민 같은 거 느끼긴 하죠. 그쵸? 연민과 뭔가 자기와의 그러한 공감적인 그런 모습들을 느끼는 장면?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 그치? 네, 어쨌든 그건 그거고 엮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밑에 볼게요. 비록 이런 대답은 안 할지라도 그 운명이지 무슨 더 행복스러운 과거를 찾아낼 수 있었으리요. 한마디로 그 여인의 처지를 짐작해 보니 평탄한 삶은 아니었을 거다 그 얘기요. 나의 눈에는 어느 결인지 눈물이 그득히 고였었어요. 연민이죠. 동정은 우월감의 반쪽이는지 아는지는 모른다. 하나 나는 나도 모르는 동안에 주머니 속에 든 대로의 돈을 모두 움켜서 뚝 떨어지는 눈물과 같이 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서의 돈과 눈물은 동정과 연민의 어떤 표시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불이 나게 그 자리를 뛰어나왔다. 그쵸? 그래서 여기서 보시다시피 아까 인물의 관계, 여기서 우연히 여인을 만났고 이 거지 모자의 모습을 통해서 그 당시 어떠한 빈민들의 모습에 대한 가슴 아픈 현실, 그리고 이 나는 그거에 대한 연민 동정으로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인칭 나를 좀 주의 깊게 봐주셔야 되고, 이 인물의 일단은 뭐 관찰자 시점이라고 뭐 사용설명서에서 나온 건 아닌데 이제 선생님이 다른 내용 살펴보면서 전반적으로 1인칭 관찰자라고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걸로 일단은 우리가 아시되 1인칭이라는 게 일단은 중요하죠. 그래서 서술자가 작품 안에서 지금 이 인물을 바라보면서 그런 나의 어떠한 심리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이 여인에 대한 그런 마음 이런 것들도 표현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이 도시와 유령인데 도시는 일제 강점기의 모습, 이러한 근대화된 모습, 그러나 유령, 거기에 살고 있는 잘 적응하지 못하는 힘든 삶을 사는 가난한 조선인의 처지를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우리 2강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문제 바로 푸시길 바랄게요.